다음은 태백산의 위치를 통한 신라의 북계에 대한 연구라는 주제 항목으로 전준호 한가람 역사문화 연구소장님의 발표가 있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가람 역사문화 연구소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전준호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발표 드릴 내용은 태백산의 위치를 통한 신라 북계에 대한 연구입니다. 제가 이 연구를 하게 된 이유는 신라의 북계를 찾기 위한 것인데, 그 기준을 삼국사기에 보면 신라 5학에 그 북쪽에 태백산이 있다는 이 기록을 근거로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보통 태백산이라고 하면 이 한반도 북쪽에 있는 백두산을 태백산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학계에서 얘기하는 이 태백산은 이 백두산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신라가 원래 그 남쪽에 있는 삼안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이 태백산은 경주 북쪽에 있는 소백산이나 아무리 멀리 가도 강원도에 있는 태백산을 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학계 해석을 보면 이 북쪽의 태백산은 소백산 혹은 강원도에 있는 태백산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논리의 중심에는 그 조선시대 때 한백겸, 정약용, 안정복 등이 주장한 남쪽에 삼안이 있다는 그 삼안설의 기준으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신라 북계의 근거로 볼 수 있는 부분이 그 당나라가 평양성에 설치하는 안동도읍을 그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그 학계 지금의 통설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신라 북계가 대동강에서 원산만 그 이남이 신라의 땅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는 이 평양 위치에 당나라가 안동도읍을 설치했기 때문에 이 안동도읍의 경계를 신라가 넘어설 수 없다라는 주장입니다. 그리고 이 위치는 북한의 평양이 낙랑군이라는 그 기록과도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조선시대 때 주장한 삼안론이 정말 사료에 정확하게 맞는 것인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런 조선시대의 삼안론은 한백겸의 동국지리지에 기반을 하고 있습니다. 한백겸은 마는 충청 전라 지역이고 진화는 경상북도 지역, 변화는 경상남도 지역이라고 주장했고요. 이를 신경준이나 정약용, 안정복 등의 그 조선 후기 학자들이 받아들여서 삼안이 남쪽에 있다는 그런 강육 체계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근데 정약용은 그 한백겸의 삼안설을 받아들이면서 최치원을 강하게 비판을 하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그 삼국사기 최치원 열전에 보면은 마하는 고구려고 진하는 신라이고 변하는 백제라고 주장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정약용 관점에서 최치원의 삼안설을 보게 되면은 고구려가 충청도에 있어야 되고 변하는 백제는 경상남도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최치원은 강역을 잘못 얘기하고 있다고 그 정약용은 주장을 하였습니다. 근데 삼국사기에 보면 되게 신기한 기록이 있는데요. 신라 북계의 하슬라의 땅이 말갈과 닿아 있다라고 신라 분기에도 적혀 있습니다. 그러면 말갈이 강원도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강원도에 말갈이 있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으시죠? 그러니까 뭔가 사료하고 정약용의 주장하고 맞지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학계에서 주장하는 고구려는 이 집안시 일대로 보고 있는데, 실제로 사료를 보면 고구려가 마한이 되면 진화는 마한의 동쪽에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신라는 경상도가 아니라 이 한반도 북부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뭔가 사료의 내용하고 현재 지금 가르치는 강역이 전혀 맞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삼국지를 보면은 삼안을 얘기하면서 방사천리라고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한반도가 전체가 그 남북이 삼천리이기 때문에 방사천리가 되려면 이 삼안은 한반도를 넘어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까 그 신라의 북계를 결정하는 중요한 부분이 당나라가 설치한 안동도읍하고 낙랑군이라고 했는데, 사료에서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으면 한설을 보면 낙랑은 유주에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주는 북경 지역을 말하는 것이죠. 사기 세근에 보면
낭랑 수성연에는 갈석산이 있다. 그러니까 낭랑은 갈석산하고 같이 있어야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노사에 보면은 기자를 낭랑에 봉했는데 그 위치가 평주 노룡현 지역이고 조선성에 있다. 근데 고구려가 그 지역에 있었다라고 노사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전에 보면은 서진 시기에 평주를 설치했는데 후이 시기에 고구려가 그 지역에 도읍하였다. 이 후이 시기가 장수왕이 제위하던 시기거든요. 그러면 그때 평양성이 그 평주 노룡현에 있다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이 평양성에 안동도읍을 설치하였다라고 통전에서 정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담서를 보면은 신라는 변환의 후예인데 한나라 때 낭랑 땅에 위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료의 기록하고 지금 우리 학계에서 주장하는 거하고 전혀 맞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를 증거할 수 있는 부분이 중앙국립도서관에서 소동파가 만들었다는 역대 지리지 장도를 보면 당나라의 지리를 보면 이 당나라의 하북성 지역을 확대해 보면 여기에 요수가 있고 안동도라고 있습니다. 또 다른 당나라 지도를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요수와 안동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한궁국도라는 지도를 보면 이 하북성 지역에 요수와 낭랑과 현도가 이렇게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즉 사료하고 고지도가 명확한데도 불구하고 현재 학계에서는 전혀 이에 맞지 않는 강역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신라 북쪽에 있다는 그 태백산에 대해서 좀 더 사료의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료를 보면 말갈과 신라 사이에 있는 그 경계에 있는 강을 니하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삼국사기 신라 공기를 보면 말갈이 대령의 목책을 습격하고 니하를 넘어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말갈 중에서 태백산에 근접한 가장 밑에 있는 말갈을 송말말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사료를 보면 송말부로서 가장 남쪽에 위치해 태백산에 이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태백산은 여러 가지 명칭으로도 불렸는데요. 그 한민족 대백과 사전을 보게 되면 불암산, 개마산, 태백산, 두태산, 대표적인 게 장백산으로도 불리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위서에 보면 물길나라 남쪽에 도태산이 있다. 이 도태산이 물길이 이제 그 말갈을 칭하는 건데요. 그 물길나라 남쪽에 태백산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실제로 사료를 보면 겨울 10월에 북쪽으로 순행하여 태백산에 친히 제사를 지냈다고 삼국사기 신라 봉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고구려, 말갈, 신라를 경계로 태백산을 사이에 두고 지리적으로 위치했다는 것을 우리가 사료를 통해서 파악할 수 있는데 실제로 이 니하라는 지명이 텐진시와 당산시 일대에 니하라는 지명이 실제로 있습니다. 한문도 똑같은 니하라는 지명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을 보면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 우리 고대 국가들의 지리를 통해서 태백산과 그 위치를 좀 더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삼국지에 보면 진화는 마한의 동쪽에 있다. 진화는 마한의 동쪽에 있다. 그리고 아까 최치원 설에 의하면 고구려는 마한이라고 했고 진화는 신라라고 했고 백제는 변환이라고 했는데 그 지형이 정확하게 맞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제는 북쪽에 말갈이 있고 고구려는 동쪽으로 신라에 이르고 남쪽으로는 백제와 접해 있고 북쪽으로는 말갈이 있다. 자, 삼국지 기록을 보겠습니다. 삼국지 부여는 만리장성 북쪽에 있으며, 그러니까 아까 이덕일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만리장성이 한반도에 있지 않고 제일 가장 동쪽에 온 게 지금의 하북성 산해관입니다. 그러면 부여는 여기에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이쪽에 있어야 돼. 사료를 봤을 때는 이쪽에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리장성 북쪽에 있고 현토에서 천리를 넘어간다. 이 현토도 낭랑하고 같이 있는 하북성에 있는 위치거든요. 이 사료를 통해서도 부여의 위치를 알 수 있는데 부여의 남쪽에는 고구려가 있고 동쪽에는 부여의 동쪽에는 음루 즉 말갈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삼국사기에 보면은 말갈이 신라를 공격했다는 기록이 수차례 계속적으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말갈이 신라의 북쪽 경계를 크게 침입을 하였다. 그리고 백제에 대해서도 이 삼국사기에 굉장히 중요한 기록인데 이걸 많이 놓치는 것이 많은데, 그 비류하고 온조가 함께 패수와 대수를 건너서 미추홀에 도읍했다고 삼국사기 백제봉기에 명확하게 써 있습니다. 지금 미추홀하면 인천에 미추홀이 있다고 주장을 하잖아요. 근데 패수와 대수를 건넜다고 명확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패수와 대수가 지금의 뭐 청천강이나 대동강이 되지 않으면 미추홀이 지금 인천에 있다고 주장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백제를 변한이라고 했는데 삼국유사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 기록이 있습니다. 변한의 후손들이 낭랑 땅에 살았다. 그리고 이 변한이 바로 백제라고 삼국유사에 명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백제가 이 낭랑 땅하고 관련이 되게 깊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기록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신강서에 보면은 안동도읍부 동북경계에 계모성이 있는데 이게 원래 진안이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 안동도읍부의 동북쪽 경계에 계모성이 있는데 원래 이 자리가 진주인데 그게 진안에서 비롯됐다라고 신당서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료의 기록과 실제 이 지리의 위치가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이 장백산이나 태백산의 위치가 그 위치에 있을까? 근데 실제로 지도에 보면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보통 백두산하고 장백산하고 같은 산으로 알고 있지만 그 명청시대에 그 작성된 여러 지도를 보면 백두산과 장백산을 전혀 다른 산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장백산의 위치가 대체적으로 북경의 동북쪽에, 장성의 북쪽에 있는 산으로 일관성 있게 비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주장하는 그 태백산의 위치랑 거의 같은 위치죠. 그리고 이 태백산의 위치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기록이 신당서 북정열전 발해를 보면은 걸걸중상이라는 자가 말갈의 추장 벌사비와 함께 고구려의 남은 종족과 함께 동쪽으로 달아났는데 요수를 건너 태백산에 있다고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이 아까 그 지도에서 요수의 위치가 하북성에 있다는 것을 명백하게 보여드렸는데요. 요수를 건너서 태백산에 있다고 분명히 신당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원나라, 유나라의 시기에 장백산의 위치로서 태백산의 위치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지도는 대원 혼일 방여 승남이라는 원나라 때 지도인데요. 그 장백산의 위치를 보면 갈석산이 보이고 의무려산이 보이고 그리고 여기 장백산이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중요한 부분은 요양부라고 써 있습니다. 이 요양부가 거란의 동경 요양부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란의 동경 요양부가 지금의 요하 일대에 있다고 지금 학계에서는 주장하는데 실제로 여기 보시게 되면 갈석산의 북쪽에 요양부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도는 남성 때 만들어진 거란 지리 지도인데요. 여기서 똑같이 갈석산의 북쪽에 요양이 있습니다. 동경이라 되어 있고, 그럼 갈석산의 위치가 어디냐? 여기 보면은, 여기 보시면 산동이라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지금 중국에서도 인정하는 갈선이 지금 하북성 창녀현에 있는 갈석산과 그 산동성에 있는 무채 갈석 두 개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는데, 여기 지명이 산동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재미있는 부분을 보면은 이 갈석산의 북쪽에 혼동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혼동강이 어떤 강이면 송사에 보면 혼동강은 송말아이다. 송말 말갈이 거주하는 곳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위치가 어딘가? 이 지리적으로 봤을 때 이 위치가 난하로 추정이 되고요. 이 혼동강이 시라모랭강 서쪽 지역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장백산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남송 때 만들어진 추리도인데요. 여기 보시게 되면 장백산이 두 개가 나옵니다. 이쪽에 난하 북쪽에 장백산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대릉하라고 써 있습니다. 대릉하, 여기 압록이라고 써 있는데 이 압록은 요하로 추정되는
강입니다. 이 대릉하 북쪽에도 장백산이 2개가 있습니다. 왜 장백산이 2개가 있을까? 그 부분은 발해 강역을 언급하면서 그 부분은 그때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여기도 보시면 갈석산이 있고 이 갈석산의 북쪽에 장백산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지리가 춘주라는 부분인데 이 춘주가 그 삼국사기 어떻게 기록되어 있으면 그 신라의 북쪽의 이름이 춘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룡산이라는 지명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신라 초기 위치를 역으로 찾으면 그 북쪽에 그 장백산의 위치를 그 태백산의 위치를 찾을 수 있는데요. 그 신라의 그 수도 서라벌이 계룡하고 굉장히 많이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사료의 기록을 보면 그 한국민족문화 대백과 사전에 보면 박혁거세가 계룡을 배경으로 탄생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료에도 혁거세가 거서관으로 칭하고 처음에 13살에 나라를 세웠는데 설화벌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설화벌에 대해서 설명하는 삼국지서를 보면 계룡이 상서를 보여주기 때문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박혁거세의 그 건국지가 이 계룡산하고 관련이 되게 깊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삼국유사의 다른 기록을 보면 처음에 신라를 칭하는 이름이 그 진안에 와서 성자에 나와 동국의 첫 임금이 되었으니 혁거세와 아령부인인데 처음에 계룡으로 칭했다가 그 다음에 계림으로 칭했다가 백마로 칭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수리도에서 이 계룡산하고 백마산 2개를 찾았습니다. 즉 처음에 계룡산에서 도읍을 했다가 이 도읍지를 백마산 주변으로 옮겼다는 걸 추정을 할 수 있고요. 여기 보시게 되면 신라 북쪽에 있는 춘주와 장백이라는 지명과 흑수로 볼 수 있는 흑수말갈의 지역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확하게 신라의 북쪽에 말갈이 있고 장백산이 있고 신라 북쪽에 춘주라는 지명이 있다는 것을 이 지도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계룡산이 이게 우리가 쓰는 박계자가 아니라 신해계로 써 있는데요. 제가 그 서지 부분을 확인하면서 실제로 이 신해계를 쓰는 계룡산으로도 표기를 사용했다는 부분을 제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남북북시대에 와서 어떻게 그 태백산의 위치가 동쪽으로 이동을 했느냐를 살펴보면 그 사료를 보면 발해와 신라의 경계를 해주 암야면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보통 묘사에서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묘사에 보면 발해왕 대인수가 남쪽에 신라를 정벌해서 9년을 개설했는데 해주 암야면 동쪽이 신라 경계다 라고 되어 있고요. 이 또 다른 기록에는 이 해주가 바로 발해의 남경 남해부다. 그리고 신강서에서는 이 남해가 신라로 가는 신라도다 라고 이제 적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하을사 금국 행정록에 보면은 함주와 동주에서 북행을 하면 큰 산이 보이는데 이것을 신라산이라고 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즉, 그 발해와 신라의 경계는 해주와 이 신라산을 경계로 했음을 알 수가 있죠. 근데 이 발해가 멸망을 할 때 거란에서 발해가 멸망을 할 때 그 유민들이 고려로 들어오는 자가 계속 이어졌다라고 고려사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쌤 정리해 주십시오. 예. 그래서 정리를 하면 여기 보시게 되면 여기가 바로 그 발해 유민들이 들어온 지역인데 제가 이 근거를 어떻게 찾았으면 여기 여진국해라는 부분이 있고요. 여기 보시게 되면 한문으로 고려 신라 여진 발해 사속의 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고구려계 발해계 여진계의 민족들이 여기 와서 살았다는 것이고요. 신라의 여기 보시게 되면 계룡산과 그러니까 함주와 동주의 북쪽에 있으면 신라산이 있다고 했는데 여기 계룡산이 있고 여기에 보시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해주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게 되면 여기에 발해 지명들이 다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서희의 강동육주인 통주와 철주도 이 지역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바로
압록강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서해 강동육주는 압록강 동쪽에 설치한 6개의 주를 이제 말을 한 것입니다. 예. 이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태백산의 위치가 처음에 그 박격거세가 계룡산 밑에서 났다가 그 낙랑구랑으로 이동을 한 이후에 이때까지의 태백산은 이 계룡산의 동쪽에 있었고요. 그리고 이후에 발해하구의 경계가 해주하고 계룡산으로 바뀌면서 이제 이쪽 부분이 이쪽에 있는 태백산으로 옮겼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고려가 이제 멸망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병손왕이 병주로 이제 내려가면서 지금의 강원도에 태백산이 있다고 인식을 하게 된 것입니다. 네. 예. 이거는 넘어가고. 그래서 이 태백산의 위치를 보면 대체적으로 이 태백산 주변에서 동해민족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 동해민족들이 독립운동가가 본 배달민족의 계보에 전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이 신라의 태백산이 아마 우리가 찾던 우리의 배달민족의 태백산이 아니었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한가람 역사문화연구소에 계시는 태백산의 위치를 통한 신라의 북계에 대한 연구를 전준호 선생님께서 아주 고지도와 그 다음에 여러 사료를 통해서 밝혀주셨습니다. 이에 대해 토론을 맡아주신 선생님께서 전 연세대 교수님이신 이진우 교수님께서 토론을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우라고 합니다. 오늘 그 발표를 해주신 그 전준호 선생의 논문을 전부 다 숙지를 했습니다. 여기서 제가 이제 느끼는 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두 가지 논점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전에 이 한가람 학술지에 그 가탐도리기, 신당석 가탐도리기에 등장하는 것을 아이디어로 해가지고 신라 북계에 대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논문을 썼습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 카테고리 자체가 비슷하고 그 다음에 제 이해 범위에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오늘 그 토론자로 나서게 된 것입니다. 그 첫째 제가 느낀 거는 뭐냐면 그 추리도라는 그 고지도, 즉 순후 정민년에, 즉 1245년에 제작된 지도인데 이 지도 자체가 송나라, 거란, 송까지도 쓰여졌다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13세기부터 14세기까지 이 지리 상황을 말해주는 거기 때문에 신라와 관련된 지명들이 삼국사기라든가 고려사에 보면 이 지도상에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걸 먼저 말씀드리고 제가 느꼈던 거에 대해서 지적하고 싶은 사항을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금 그 발표자께서는 그 계룡산에 대해서, 그 다음에 계림국, 그 다음에 백마산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신라의 초기 도읍지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로 보는데 또 다른 이 논문의 또 다른 지면을 보면 그 신라의 초기 도읍지가 지금 금주 지역으로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논지의 일관성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과연 신라 초기의 도읍지를 어디로 봐야 되느냐 하는 거, 그 다음에 금주로 상정한 이유 자체는 라마동이라는 그 적어도 3세기 내지 4세기 때의 그 발굴 유물과 지금 한반도에서 발굴되는 부여라든가 신라계의 유물과 거의 같은 맥락을 갖고 있고, 또한 유전자 변이상에서 한 조선인계라는 것이 그 중국 논문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를 아마 종합적으로 생각을 해서 금주가 신라의 초기 도읍지라고 아마 상정을 하신 것 같아요. 그렇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계림이라든가 태백산의 그 신라 도읍지하고 그러니까 전설지죠. 전설지로서의 신라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그 발음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신라 멸망 후에 이제 경순왕이 그 정승공으로서 경주에 시급을 받고 거기서 끝났다고도 있습니다. 이건 물론 뭐 저 삼국사기에도 나오고 고려사에도 나오는 그런 부분인데, 논문의 내용을 보면 경주가 신라의 오랜 도읍과는 유리된 지역으로 설명을 하고 계세요. 근데 실제적으로 뭐 제가 현장 답사라든가 박물관을 가 보면 신라는 적어도 5세기부터 시작해서 신라가 망하는 10세기까지 유물이 계속 나옵니다. 지표 유물이 나오는데 그것을 과연 어떻게 유리된 것으로 볼 수가 있느냐 하는 게 이제 제 의문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 이제 가설은 뭐냐면, 신라 시기에도 북방 지역을 컨트롤했을 때 분명히 지금 현재의 압록강 넘어 어느 부분에 그걸 컨트롤할 수 있는 도읍이 있었을 것이다, 포인트가 있었을 것이다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지역이 저는 개인적으로 거기 신라체라는, 지금 용정선 금주 지역 바로 옆에 신라체라는 지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이 아닌가 하는 개인적으로 추정을 하고요. 경주와 고려, 그 다음에 신라 말기의 신라 도읍의 위치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한 그 정리를 좀 해주셨으면 어떨까 하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네, 토론자분께서 아주 중요한 두 가지를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신라 초기 도읍의 금주 상정에 관한 문제와 그 이후에 이제 신라 북방 지역에 컨트롤하는 곳이 있었을 텐데, 그곳에 볼 때 이 신라의 경주가 유리된 지역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미를 어떻게 볼 것인지에 대한 그런 지점을 아마 간단하게 좀 답변을 한 가지 정도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라가 처음에 그 박격것에 의해서 그 처음에 나라를 열 때가 서기전 57년 13세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그 삼국유사의 기록을 보면 그 신라의 육촌 중에서 알천 양산촌에서 여기가 이제 박격거세가 여기 그 양산의 기슭 나정에서 박격거세가 이렇게 난 걸로 돼 있는데, 아마 이 위치가 서라벌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실제로 저기 삼국사기를 보면 그 신라 금성을 쌓은 거는 이 박격거세 즉위 이후 21년 후인 서기전 37년이거든요. 그래서 이 신라의 건국 시기하고 금성을 쌓은 시기가 20년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신라가 서라벌에서 처음에 건국한 건 맞지만 여기에 또 20년 후에 금성을 쌓았을까라는 그런 의문이 들 수가 있고요. 이 신라 유촌을 보게 되면 여기 금산 가리촌이라고 있습니다. 아마 이 금산의 위치가 그 금성을 쌓은 곳이 아닌가라는 제가 추정을 하거든요. 이 금산이 금성의 금자고, 보통 이게 산 밑에 그 성을 쌓거나 도읍지를 만드는 그런 걸 봐서 신라가 이 서라벌에서는 처음에 이 서라벌을 제가 이제 계룡산으로 봤는데요. 실제로 그 금성을 쌓았다는 거는 이 신라 건국 21년 이후이기 때문에 이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동일 장소가 아닌 게 아닌가라는 제가 그런 추정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신라 그 남쪽의 강역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려면 신라 남쪽 강역을 봐야 되는데, 사료를 보면 신라 남쪽이 가야와 접해 있다고 쭉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가야가 그 신라의 남쪽을 노략질했다고 계속 나와 있는데, 그러면 이 가야의 강역에 대해서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최근에 2019년도 자서에 그 기사에 보면 강원도에서 가야 유물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가야의 육가야가 전부 그 경상남도의 좁은 지역에 다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강원도에서 이 가야 유역이 나타나는 봐서는 가야가 정말로 그 경상남도에 전부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신라봉기에 보면은 신라가 어디까지 들어왔는지를 보게 되면 그 낙랑국과 대방국이 항복해서 복속해왔다. 보통 이제 그 낙랑국을 평양 지역으로 보고 대방국을 보통 황해도 지역으로 얘기했는데,
그 지역에서 그 흉노와 관련된 유물과 그 저기 신나라의 왕망전이 실제로도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선생님, 저기 질문에 대한 답만 간단하게 예, 해주시면 예.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기록은 신라의 계보가 우리가 김할지로 시작해서 세안, 아도, 수륙, 미추함으로 알고 있지만 이건 삼국사기 기록인데 실제로 그 신라 문무왕 비문이나 김윤문 비문에 보면은 김일제로 되어 있는 이 계보가 또 있거든요. 그래서 신라가 제 생각엔 한 개가 아니라 두 개의 세력이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